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한 강지연의 100세 시대 강지연입니다. 지난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백두산 천지를 방문했는데요. 남북 정상 부부가 한민족의 발원지로 여겨온 민족의 영산을 동반 산책한 것은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곳 조지아에는 30년 전에 백두산 천지 최고봉인 장군봉을 등반한 분이 계십니다. 조지아 한인산악회 등반 대장을 만나 백두산 등반의 의미와 감격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인으로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백두산을 등반하고 현재 70대로서 조지아 한인산악회를 이끌고 계신 이만호 대장님을 모셨습니다. 이만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을 산책을 했어요.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예, 감동이죠. 감격스러웠어요. 남북 화해에 좀 기여할 수 있는 큰 이벤트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지은 MC께서 네. 말씀하신 산책, 네. 산책 그 좋은 어휘예요. 그런데 한국 신문들은 전부 다 등반이라고 했어요. 두 정상이 백두산을 등반했다. 등반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등반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사지를 이용해 가지고 기어오르는 행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암벽 등반, 빈벽 등반. 네. 이 말하듯이 클라이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백두산에 1989년에 등반을 하셨었어요. 예. 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이 네, 어땠나요? 어려웠는데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그때 88년도에 한국에서 올림픽을 했는데 그 노태우 대통령이 네. 좀 올림픽에 많은 참가국이 네. 참가할 수 있도록 뭐 동략위에서인지 아니면 북방 외교의 일환인지 모르지만 올림픽 두 달 전에 7월 7일 날 77 선언이라는 걸 했어요. 평화 선언 같은 거 했었죠? 근데 네.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해외 동포 남북 자유 왕래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야 기회다. 우리 산꾼이면 모두 염원하는 백두산을 갈 기회다. 아하. 그래가지고 네.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죠. 네. 그거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찾아간 것이 영사관이죠. 영사관인데 우리 그 영사관에는 아직까지 시행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영사관 직원들도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선 라인이랄까 해가지고 백방으로 알아봤죠. 알아보는 중에 이제 토론토에 사는 분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캐나다에서 연락이 예, 왔어요? 캐나다. 예. 예. 그 사람이 이제 우리하고 북한 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추진하는 거를 도와줬죠. 예. 그래서 그 북한에 가게 되신 거군요. 예, 북한에 네. 갔는데 네. 모든 것이 그때 정권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얼었다 녹았다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도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반공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많았어요. 그것도 북한하고 일을 추진한다는 것이 예측 불허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를 전혀 불투명하니까. 네, 정말 앞을 볼 수 없는 예, 상황에서 그렇죠. 예. 백두산을 가겠다는 염원으로 그 일을 추진하신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그렇죠. 분들과 함께 했었나요? 조지아 산악회가 네. 82년도에 창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이제 그 일원으로 이제 꾸렸죠. 꾸리고 거기에 이제 한 명이 더 이제 조지아 산악회 회원 9명
그리고 LA에서 또 산악인 한 명 해서 10명이 그래요? 이제 가게 됐죠. 근데 네. 가기 전에 네. 북한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엔트리를 5번이나 바꿀 정도로 가는 대원들도 엄청 대원 명단에 이렇게 자주 바뀌었어요? 힘들게 갔습니다. 네. 그 대원들은 그럼 미국 시민들이었나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반반이었어요. 시민권자 반, 영주권자 반. 그래요? 근데 아마 그게 이제 나중에 북한에서도 그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마 그 포괄적으로 그렇게 전부 다 한 민족으로 봤는가 봐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문호를 개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오는 사람들을 방북하는 사람들을 맞이해야 될지를 우리를 갖고 이제 그 케이스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무척 우리가 환대를 받은 면이 많죠. 당시에 환대를 받으면서 그런 백두산을 가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쪽에 낸 것은 1인당 퍼퍼슨에 100불. 1인 하루에 100불. 100불이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뭐 무슨 숙식하고 또 운송 그런 거 좀 편의를 다 했으니까 엄청 지금 자본주의보로는 싼 거죠. 그렇죠. 제가 그때 사진 보여주신 거 보니까 비행기를 타셨던데. 예, 우리가 백두산 가는 그 삼전까지 네. 50인승 비행기도 저희들만 타고 갔고 나중에 우리가 묘양산 갈 때나 개성 갈 때, 판문점 갈 때 그럴 때도 전용 열차랄까 그러니까 열차를 우리만 태우고 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식당 차니 침실 차니 근데 또 하나 뭐한 거는 그 열차가 김일성 수령님이 타셨던 열차라고 그 빨간 표딱지가 전부 붙었더라고요. 그럼 국빈 열차를 타셨네요. 글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환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좀 어렸을 때라서 그냥 제 얼핏 기억으로는 올림픽이 있었고 임수경 씨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북한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게 저희들 보고도 우리는 백두산을 간다는 거는 좀 더 알피니즘에 입각해가지고 좀 더 more difficulty를 이제 그때 추구할 때니까 우리는 겨울에 가겠다.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등산이라는 그 자체가 없으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태였죠. 북한은 등산이라는 개념이 없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방북하는 시기를 4월 달 아니면 7월 달로 하자. 그렇게 한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4월 달에 이제 김일성 생일이 있고 또 7월 달에는 세계 축전 아까 임수경 씨 얘기했듯이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관광을 오라는 건데 우리는 그 정치적인 그 색채가 띈 데는 휘말리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계속 그 동계 겨울철에 백두산을 고집했죠. 네, 30년 후에 뭐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당시에 정말 산을 좋아하는 그 사나이들이 백두산을 가고 싶어 했는데 여러 한국과 북한과 미국과 또 많은 주변 그 상황에서는 그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또 활용하고 싶어 하기도 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권에 따라 가지고 자꾸 그 남북 관계가 얼었다 녹았다 하는 그런 뭐니까 그 소위 말하면 언프레딕티블한 거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 목적을 이루셨어요. 백두산의 그 최고봉인 장군봉을 갔다 오셨단 말이에요. 예, 갔습니다. 백두산 어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에는 그 등산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거기 현지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들도 그 등산 자체가 미치광이 짓으로 보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대 거기 가가지고 겨울에 텐트 치고 말이야 뭐 한다니까 이제 그때 눈이 왔어요. 눈이 왔으니까 장비 지원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거를 그 장비 지원 팀이
북한에서는 대표 스키 선수단이었어요. 어우, 대표 스키 선수단이 스키. 장비들도 그러니까 운반해줬어요. 네. 북한은 그 직업에 그 귀천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스키 선수라고 해서 우리들 등반대 짐꾼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시키면 해야 되니까. 네. 설상차는 저기 신설이라서 네. 설상차가 움직이질 않는다 이거예요. 저기 눈에 빠져가지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짐을 지고 오다가 우리를 하고 만나질 못했으니까. 아유, 그래요? 예, 그 그럼 사람들이 어떡해요? 예. 그래가지고서는 우리도 또 그 사람들을 못 만났으니까 텐트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백두고원에 있는 인민군 막사로다가 이제 들어갔죠. 아, 들어가서 그래요? 거기서 이제 예. 그 인민군들하고 같이 자는 인민군과 같이 잠도 자고. 그런 행운도 아, 네. 어떻게 보면 자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참 럭키한 거죠. 그 네. 색다른 경험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장군봉까지는 몇 분이 올라가실 수 있었어요? 아니 이제 7명이 이제 그 백두산 천지가 보이는 데가 이제 그 간산봉이라고 하는 데거든요. 근데 그게 삼도봉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올라간 사람은 7명이 올라갔죠. 네. 7명이 올라갔는데 바람이 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은 천지만 본 걸로도 그 소원 성취했다. 네. 그래가지고 저기 4명은 하산을 했고 네. 거기서 3명은 이제 그 천지를 가는데 그 바람이 엄청났어요. 이게 사람이 걷기도 힘들 정도로 그 눈보라가 거의 광풍이죠. 뭐 근데 거기 이제 하고서는 3월 17일 날 그 백두산 정상으로 올라갔죠. 아, 네. 그러니까 그때 그 감격은 어땠나요? 뭐 감격이랄 게 뭐 있어요. 바람 불고 그러니까 네. 사진 찍고 빨리 내려가자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내려가자는 건데 이제 네. 내려와서 이제 만약 상황이 네. 이제 곱씹어 보면은 참 끔찍했던 일이 많이 있었죠. 그게. 네. 선생님께서는 지금 정말 70년을 사시면서 굉장히 많은 산들을 가보셨어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히말라야, 안데스, 알프스 안 가신 곳이 없으신데 백두산을 간단하게 묘사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백두산은 굉장히 상징성이 많죠. 네. 그 백두산에 대한 난이도보다는 우리 한민족으로서는 단군 신화가 얽힌 그 영산으로 하고. 예, 환웅이 뭐 제사를 지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북한 쪽에서는 그거 없이도 그 김일성 장군이 거기서 항일 투쟁을 했다는 그러니까 성산으로서 네. 김일성이나 그 아마 김일성 부인이 김정숙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활했던 흔적을 전부 찾아서 그걸 전부 거기를 하나의 성지로다가 전부 만든 곳이 백두산이에요. 그러니까 네. 하나의 그 교육용이죠. 북한에서는. 네. 선생님이 직접 그 땅을 밟으셨을 때는 어떻게 묘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거기 백두산은 우리가 갈 때는 뭐 어떤 그런 산쟁이로서의 염원을 이룬 거지. 네. 그렇게 뭐 꼭 뭐 이렇게 정치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물론 감격스러운 거는 있죠. 감격스러운 건 있는데 하여튼 갔다 왔다는 거 그리고 또 분단 이후에 최초로 갔다 왔다는 거 네. 그래가지고서는 큰 이슈거리였는데 그때 뭔가시 우리 나오자마자 그 비행기를 타고서는 또 우리 나온 그 조선민항을 타고 문익환 목사가 방북을 했어요. 아, 그때요? 네, 방북을 했기 때문에 네. 전국이 우리가 묻히셨겠다. 홍콩에서 네. 3일 동안 비행기 기다리느라고 있는 동안에 네. 남한의 전국이 공안 전국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남쪽에서도 큰 이슈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제대로 환영을 받기로 했는데 네. 그렇지 못하고 네.
북한에서 행적조사로 해놓은 그 안기부 조사를 받았죠. 그러면. 네, 정말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 불허한 그쵸. 그런 과정을 겪으셨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큰 도전을 하셔서 또 저희들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백두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두산은 북한과 중국에 연결되어 있는 산으로 산산머리가 1년 중 8개월 눈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흰 머리산이란 뜻으로 백두산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민족에게는 민족의 영산으로 숭앙되어 왔고 한민족의 조상인 환웅이 3,000명을 이끌고 제사를 열었다는 태백산과 동일시 되기도 합니다. 또한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이르는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기본 산줄기로서 모든 산들이 여기서 뻗어내려 한국의 골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백두산을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다가오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아름다운 내일을 위한 강지연의 백세시대 강지연이었습니다.